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포커스 김동훈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10일 경기포커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지난 3일날 사회무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데 대해서 금융환경단체들, 이해 당사자들을 이렇게 다 배제한 이 재검토위원회는 정부 입맛대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문제점 지적을 했고요. 또 김씨 원자력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 재검토위원회에 의제해서 경주시는 좀 분리해달라, 그 이야기는 우수원전 내에 지금 사회무 해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증설을 현재 추진 중인데, 이 문제는 좀 시급하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되면 우선원에서 나오는 사회무 해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가 되기 때문에 우선원전이 2, 3, 4호기까지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속한 논의 정의를 위해서 이 재검토위원회에서 빼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소식 중심으로 이 경주 포커스 뉴스를 한번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일부 환경단체가 아까 보신 대로 사회무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이 구성을 재고를 촉구를 했다, 이 소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3일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립적인 인사 15명 이내로 사회무 해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만들었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관리기본계획이 이 정부나 국민들, 원전 주민, 환경단체 이런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작년에 재검토 준비단 활동을 했고, 올해 이제 재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재검토위원회 구성 계획이 정부 계획은 보면 지난 3일 이렇게 밝힌 데 보면 중립적인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 위원 선정은 각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1차 후보군을 구성을 하고, 그래서 핵심 이해관계인 관계자인 원전지역이나 환경단체, 원자력계를 대표하는 기관단체에 제척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인문사회, 법률과학, 소통, 갈등관리, 조사통계 이런 분야의 2곳 이상의 단체로부터 중립적 전문가를 각 7명씩 최대 70명까지 후보군을 구성을 하고, 이 1차 후보군에 대해서 원전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 대표기관 단체에서 이 제척 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이게 제척된 인사들을 제외하고 최종 15명 이내로 이렇게 이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이래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에너지 정의행동이나 꾸준히 이런 탈핵 운동을 해왔던 환경단체들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을 다 배제를 해버린 이런 재검토위원회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수가 없다. 이건 산업부가 제시하는 계획표대로 정부의 의도대로 공론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수차례 이해관계인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번 정부 계획은 이런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를 해버렸다,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를 하면서 이 재검토위원회 구성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이런 성명을 냈고요. 또 경주시장의 자문기구인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날 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 울성원전의 사용후 해결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2021년 11월달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른바 맥스트를 건설하는데 최소 공기가 1년 7개월, 19개월 정도 걸린다. 이 시급하다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룰 경우에는 자칫 사용후 해결료 더 이상 울성원전 내에는 둘 곳이 없어서 울성원전 2, 3, 4호 폐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재검토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하지 말고 분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또 이 성명서에서 넥스트 포화로 2021년 중반에 울성 2, 3, 4호 가동을 정지시켜야 될지도 모르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다, 이런 정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같은 성명서에서 울성원전의 보관 사용후 해결료를 경주 바깥으로 관출하겠다는 2016년까지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또 4.19 해결로 임시저장시설을 사실상 승인을 전제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태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다음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에 대한 설명을 마칠 텐데요. 경북고소에서 자세히 관련 기사들하고 관련 기사들을 많이 붙여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두 번째 기사는 황공원에 경주시에서 물놀이장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6월 말까지 공사를 한 15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물놀이 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물놀이 시설은 체육관 서편에 만든다고 하는데요. 6월달부터 7월 중순에 개장해서 8월달까지만 물놀이 시설로 이용을 하게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아이들 놀이터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황성공원에 여름 되면 날씨 많이 덥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 밤새로도 나오고 하시는데, 이 물놀이장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에게 매우 가족들 더위시키는데 매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운영 방식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차차 좀 경주시에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예, 세 번째 소식은 경주시가 전화인 시장의 그 후보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난 3월 1일부터 그 동국대 경주병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주말 휴일에 특히 어린아이들 가진 부모님들 그동안에 전담병원이 없어서 포항으로 많이 가고 한 달에 한 300명 정도 갔다, 이런 통계도 있다고 지난번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3월 1일부터 경주시가 그 의료진 12명의 인건비 절반을 병원이 되고 그 절반은 경주시가 부담을 하고 3월달에 지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를 했는데요. 한 달 동안 그 이용 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3월 말까지 하루 평균 11명이 이용을 했더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338명이 이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이용을 했고, 이 가운데 한 14명가량을 입원을 했고요. 근데 이용객 수가 주말 평균하고 또 평일날하고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평일 환자 수는 한 달 동안에 113명, 그래서 1일 평균 7명 정도였는데 반해서 주말과 공휴일 합한 숫자가 한 달 동안에 205명, 토요일은 75명으로 하루 평균 15명, 또 일요일 공휴일은 한 달 동안에 129명이었는데 그걸 하루 일일 평균으로 나눠봤더니 하루 평균 22명, 그러니까 평일날은 하루 평균 7명, 토요일은 하루 평균 15명, 공휴일은 하루 평균 22명이 이 영유아 진료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거주지별로도 경주 아이들이 한 266명으로 78.7%, 또 기타 지역이 울산, 포항 등에서도 한 21.3%, 72명이 왔더라, 이런 통계입니다. 이건 경시가 1년에 한 8억 6천인가 이 정도 비용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워낙 영유아들을 둔 부모님들이 걱정이 컸던 데 비하면 현재까지는 매우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우수한 인력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얼마만큼 장기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매우 호응이 크다는 게 경주시의 설명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기타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신으로요. 정동원 국장이 13일 동궁원에서 이 찾아간 브랜드 공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 이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정동원 국장이 하고 있는 에밀렉라는 이 작품을 축소해서 이 야외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관광객들과 함께 13일 날 공연을 보는 찾아가는 브랜드 공연을 시작을 하고, 앞으로 첨성대 박물관 등등에서 하는 계획도 추진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문화원에서는 15일 날 법륜스님 초청 강연회를 합니다. 올해 신라문화원 개원한 지 26년째인데요. 그래서 15일 오후 7시부터 서라불문화회관에서 기념식도 하고, 또 경주 출신이 우리 법륜스님, 정토의 지도법사인 법륜스님 초청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지혜라는 주제로 특강도 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 법륜스님은 남북교류, 민간교류 뭐 활발하게 활동도 많이 하시고 현재 재단법인 평화재단 이사장이시기도 하고요. 15일 저녁 7시 법륜스님 초청 강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으로 또 경주시 농업기센터는 농촌 여성 대상으로 바리스타 과정 45명 대상으로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경주 커피교육원에서 교육도 한다고 하고요. 또 경주시 시정 슬로건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이게 어제 조선일보 등등이 제정하는 그 소비자 추천 브랜드 대상, 도시 비전 슬로건 부문에서 대상을 받으라고 합니다. 아마 그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이게 도시 그 슬로건을 아주 잘 맞는 걸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주 상공에서 또 한수원 경주시가 이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협력하기로 세 기관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통한 통합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창업교육도 시키고 우수 사회적 기업도 발굴해서 지원도 하겠다. 관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 근데 오늘 뭐 일각에서는 한수원이 경주에 본사가 오면서 연관기업들이 사실 한 100개, 300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한수원에서 이런 뭐 경주시하고 이런 업무 협약기도 하고 이런 노력도 좋지만 좀 더 그 연관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뭐 여러 가지 법규 제약이라든가 여기 오는 기업들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한계도 있다. 이런 실무자들의 어려움도 이야기를 합디다만 그래도 많은 경주 시민들이 바라는 바는 훨씬 더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를 어쨌든 충족시켜야 될 그 노력의 몫은 한수원에 1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 단신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뉴스는 경주 포커스 홈페이지에 상세히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0일 전해진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비도 오고 새날이라 그러죠. 좀 춥고 그렇던데 건강하게 잊지 않도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